네,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우리 13차시의 두 번째 차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적인 사랑 우리 앞에서 나눴었죠.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랑을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셨나요? 네, 저도 때로는 와 정말 에로스 같은 사랑을 아주 강렬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도 들다가도 아가페적인 사랑도 더 예쁘겠다. 뭐 여러 가지 사랑을 생각해 본 적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낭만적 사랑의 또 다른 사랑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진화론적 접근에서는 애착 이론이 있습니다. 진화를 통해서 발달된 인간의 신경계가 재생산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증가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행동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애착이 유아로 하여금 양육자와의 근접성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잔과 이제 셔버의 파트너가 높은 근접성의 유지를 보면 분리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안전과 안락함의 원천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신경생물학적인 기초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성인기에는 낭만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아와 양육자 사이에 애착과 일치가 있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낭만적 관계 유형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접근입니다. 성행동에 대한 경험적이고 문화적인 접근은 우리가 성적 욕망과 행동이 생물학적 엄격하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접근 중 하나가 보상과 조건화 이론이 있어요. 성적 욕망과 행동은 선천적인 성향과 주어진 상황에서 한 직접적인 경험의 상호작용에 따른 산물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성적 욕망은 행동에서 학습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 성문화가 굉장히 옛날보다는 개방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성 문제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성적 욕망에 따른 성관계가 이거는 사람과 이루어지는 남녀와의 관계의 그런 어떤 한 일치된 것이 아니라 그냥 욕망과 그 다음에 일시적인 쾌락과 이런 것으로 인한 성적인 욕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적 문화에 있을 때 사회적 접근법에도 이제 우리는 보상 조건화 이론이 있다. 그 다음에 사회 교환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문화적인 거와 사회에서 우리가 챙겨야 되고 사회에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심리적으로 다가갔을 때 내가 성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호론적 이한 그 다음에 사회교환 이론했을 때에 우리가 가정과 비교 수준, 대안적 비교 수준, 공평 이런 중요시하는 개념들이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행동에 있을 때 적용한 신체적 쾌감 그리고 긴장해서 정서적 표현, 파트너와 가깝다는 느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반면에 포함되고 있지만 특정 행동에 대한 반감, 당황, 성적 불능, 수치심 이런 것도 비용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사회와 문화는 사람들의 성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죠. 성역할의 사회와 바람직한 성행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성행동에 대한 남녀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차는 사회와 영향을 받고 성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된 사회는 남성이 성적 행위를 주도하게 되고 정서적 관여 없이 성을 즐기도록 촉구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성과 관련된 감당해야 할 정서적 부담이 커요.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반드시 여성은 뭐와 연결되어 있죠? 맞습니다. 출산과 우리 이제 아이를 가진다라는 그런 어떤 신체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남자와 다르게 되겠죠. 성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인상이 데이트와 정서적 친밀감, 긍정적인 보상과 여성들은 성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낭만적 사랑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행동이에요. 누군가 사랑하고 그 사람을 너무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싶고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면 같이 지내고 싶고 그 다음에 성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는 해요. 그래서 성적 발달에 생물학적인 요인과 함께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기의 성적 발달에는 부모, 또래, 그리고 대중매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린 아동기의 성적 발달에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미치고 있다,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행동은 아동기에 이어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거쳐 발달해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아동기와 마무리되고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성적인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인 우리 발육과 그 다음에 호기심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발달에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사춘기는 신체적이고 생물학적인 변화를 자칭하는 용어로 뇌와 수체가 생식선 이제 그런 어떤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겠죠. 심리적으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더 불만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적 주목받는 정도의 그런 성적으로 끌린 정도를 더 잘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자아 개념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신체에 대해서 내가 신체에 대한 불만과 신체적인 조건에 대한 거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갖는 게 청소년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성인기입니다. 성인기는 애인이나 배우자와 같은 장기적인 관계와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는 경향이 증가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인기의 성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심리적으로 내가 성적 활동과 욕망이 떨어지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과도 관련이 있고, 비록 나이가 들면서 성관계의 빈도와 성적 욕망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당수의 노인들도 파트너와의 성관계를 즐기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성관계가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욕구가 없을 거라고 이제 감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의 관계에 있을 때 이성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이런 어떤 파트너와의 성관계도 굉장히 그런 욕구는 즐기고자 하는 욕구는 되게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친밀감과 성관계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노년기 사람들도 전혀 예외가 아니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성적 유연성. 한 개인의 성적 개념과 행동이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유연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외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최선의 아닌 것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적 유연성은 환경에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남성 동성애자가 여성 동성애자보다 비해서 더 많아요. 그런데 동성애자 중에서 양성애자의 비율이 여성에게 더 높고요. 처음에는 이성애자로 출발해서 이후 양성애자로 변하는 비율도 여성이 더 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성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X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 모두의 성적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이 호르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상황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성차의 또 다른 이유를 성적 욕구의 강도 차이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마다 성행동에 대한 규범이 다양한데 이러한 규범이 우리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적 반응은 인간 이외의 동물들이 보이는 성행동의 기본적으로는 짝짓기와 재생산에 대한 생물학적 힘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심리적인 여러 가정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일반 동물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가령 여성이 꼭 가임기에만 짝짓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의 경우처럼 인간의 성행동은 매우 다양하다. 네, 그래서 마터스의 성적 자궁에 대한 인간의 생리적 반응을 관찰해서 이표라는 모형으로 우리는 개념하게 했는데 그런 어떤 인간의 몸이 보이는 반응이 매우 일반적이고 사람들 사이에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흥분기가 지나고 고원기, 절정기, 해소기 이렇게 네 가지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성적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흥분당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고원 차계가 돼서 절정에서 레스토로트를 통해서 우리가 시기적인 타임이라는 시간에 가지고 우리는 남성의 성적 반응 주기와 여성의 성적 반응 주기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게 지금 보이고 있죠. 처음에는 성적 반응에서 성적 자극에 대해 신체적으로 저희가 보이는 각성 상태에 해당되는데 흥분기는 성적 각성으로 신체적 변화가 잘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이고 고원기는 높아진 성적인 각성이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 절정기는 성적 흥분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로서 그 기간이 보통 15초마다 짧지만 성적 반응에서 가장 큰 쾌감을 경험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EPOR 모형과 달리 인간의 성적 반응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꼭 그런 어떤 모형에 따라서 성적인 그런 어떤 반응이 있는 건 아니죠. 성적 욕망과 성행위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 흥분은 시스템과 성적 억제 시스템이라는 상반되는 두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과정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흥분 시스템, 성적 억제 시스템이 우리가 성적 흥분을 촉진하는 요인과 방해하는 요인의 조합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에 있을 때의 성적 대상이나 행위에 대해 흥미를 느끼거나 성행위를 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는 걸 성적 욕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흥분은 성행동을 하고자 하는 심리적, 생리적, 경향성이고 성적 행동을 야기하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차는 구체적인 측면에 따라 양상이 모두 다양한데요. 그 다루는 주제에 따라 성차가 없거나 있어도 작고 때로는 그 적지 않은 성차가 일관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성행동과 성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3차시 강의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14차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보면서 가볍게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말고사의 범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말고사의 범위와 이런 부분은 공지사항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그리고 시험의 일정과 시간 그리고 장소가 이제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시험 범위도 올라갈 거니까 꼭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만 오늘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